특별법은 여러분 여섯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특별법 여섯 문제가 나오는데 뭐가 문제냐? 범위가 적은 것 같으면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모르겠으면 법조문 위주로 암기하는 게 좋고요. 이번에 이제 집합건물법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두 문제가 나왔죠. 미친 척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는 또 규칙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까지 나왔으니까 시행령에서요. 영에서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정답을 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집합건물법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최근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요 문제가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은요 좀 문제풀이하면서 계속 그때 봐야지 한꺼번에 정리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야간반 문제에서는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갑이 주택을 을에게 임대했고 을은 X주택을 임대받고 여기 봐봐. 여기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은 있다.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가 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말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1번 갑이 X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한다? 을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적법한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야지 뭐를 한다? 그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봐봐요.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어요. 계약을 하고 임대를 줬어요. 그러고 나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3번 해제가 됐어요. 해제. 그러면 이 사람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래도 이 사람은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2번 을이 자신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우리는요 가족의 명의도 전입신고도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한다. 가족의 전입신고도 된다. 3번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X주택을 병에게 전대를 했다 이 말이죠. 한번 봐봐요. 지금 갑의 거죠? 갑하고 여기 을하고 있죠? 잘 봐 이제. 을하고 있으면 만약에 이 사람이 2월 1일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2월 2일부터 대항력이 있죠?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이 을이요 갑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병이라고 정리를 해서 병한테요 5월 1일 날 전대를 했죠? 5월 1일 날. 그런데 당일날 병이요 당일날 이 병이 여기다 전입신고를 했어. 5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어. 잘 봐야 돼. 원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전대차를 주면은 이 사람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사를 가면 이 사람은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이요 여기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죠. 그럼 우리가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를 봐준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봐준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무슨 점이다? 직접 점유고 임차인을 무슨 점유라 한다? 간접 점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봐주니까 원래는 5월 2일 0시부터 을한테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판례가 뭐냐면 전입신고 우리가 전출하고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2주간 이내에 전입하고 전출신고를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럼 2주간 안에 이 사람이 전출하고 전입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임차인이 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2월 1일 전입신고를 해서 2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을이요 병한테 전대차고 이 사람이 같은 날 당일날 병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원래는 아까 말했죠. 뭐 전출하면은 대항력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임차인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봐. 2주간 안에 전입과 전출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요 을이 2월 1일 전입신고해서 2월 2일 날 대항력이 있죠. 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즉시로 전입신고한 경우 을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2주간 이내에 이루어지면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일날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5월 20날 전입신고했다. 5월 20날 그러면 을의 대항력은 언제부터다? 5월 21일 0시부터. 이해됐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다시 이 사람이 지금 5월 1일 날 했으면 그대로 유지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5월 20날 했다 그러면 언제부터? 5월 21일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것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4번 갑이 정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을에게 임대했다. 그럼 봐봐요. 이게 지금 여기가 정 거죠? 정인 것이고 여기가 지금 갑의 것이죠? 갑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요? 여기 2월 1일이요? 2월 1일. 그래가지고 이것을요 여기 다시 이 을이요 을한테요 임대차를 했죠? 3월 1일이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요, 이 계약이 4월 1일 날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 말이죠. 해제가 됐다, 해제. 해제가 됐다 할지라도 이 을의 을은요, 이미 뭘 했죠? 지금 전입 신고를 했잖아요. 전입 신고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은 보호된다 안 된다? 되죠. 우리 기억 안 나요? 자, 해제할 때는 뭐라 했죠? 여기 해제하게 되면 해제 전은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할 때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이만. 근데 여기 지금 해제 전에 지금 넘어왔죠. 그러니까 선악 불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한다? 이 을은요, 을은 등기가 되어 있거나 또는 물권이거나, 또는요 이 을은요 등기, 또 뭐 가등기, 또는 뭐 대항력권. 기억 안 나요? 등기가 등기 대항력권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을이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가 을 앞으로, 그리고 다시요 여기 계약이 해제가 되고 나서요 이 사람 지금 뭐를 했죠? 해제하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췄죠? 그럼 이 사람은 보호가 된다. 알죠? 보호가 된다. 문제는요, 그러면 이 을은요 누구한테 그러면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죠? 죄송해요. 갑으로부터 주택금에서 무가, 갑으로부터 갑의 것을요, 갑에서 여기서 무가 이렇게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무가 등기를 하고 나서 다시 이 무가, 여기는요 잘못됐네요. 여기 무네요. 여기 무가요, 여기 다시 을한테 임대차를 줬죠. 그건 지금 계약 해제가 됐죠. 해제됐으면 누구한테요? 을은 누구한테? 갑한테. 갑과 무는 아니고 갑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갑한테. 알겠죠?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만 부담한다. 무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알죠? 5번이 틀렸네요.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5번 이렇게. 자, 상가죠? 상가는 법원행정고시에 나온 것이, 상가하고 주택은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알죠? 자, 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주된 부분은 뭐라 해야 돼요?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돼. 알겠죠? 영업용. 그럼 우리 봐봐요. 공장은 영업용이 아니면 상가가 아니죠. 그런데 공장에서 영업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상가로 취급을 받는 거죠. 알죠? 여기요, 상품의 보존,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이죠. 이것은 상가라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뭐가 있으면 영리활동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상가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영리활동이 이루어지면 상가라고, 공장이. 그럼 맞죠?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할 수 없다. 맞죠? 니은 받고요. 대건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 신고하죠? 폐업 신고하면 대항력이 없어져요. 다시 같은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을 다시 했죠. 다시 하면 어때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해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송한다. 틀렸어. 알겠죠? 그대로 전송. 이게 우리요 작년, 재작년 시험들이 그대로 전송한다 해서 틀린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새로운 대항력. 그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해요. 새로운 대항력이. 알겠죠? 그대로 전송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일은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사업자 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죠? 그 상가 건물에 누군가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게 뭐죠? 안 되는 건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있죠. 여러분, 우리 상가 같은 데 보면은 상가요 빌렸는데요, 식당이 안 되니까 안에 있는 집기 다 꺼내놓고 문 잠가놓은 거 있죠? 그럼 아직 사업자 등록은 없었어, 안 없었죠? 그래도 그것은 사업자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 이루어지고 있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아시겠죠?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몇 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죠?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몇 기를 연체해야 돼? 3기를 연체해야 돼. 이익이 연체 안 돼. 2기는 뭐다? 주택. 3기는 뭐다? 상가. 알죠? 상가. 이친이상. 알죠? 이친이상. 3기. 3. 알죠? 3기다. 맞는 것은 몇 번이, 옳지 않은 건 몇 번이죠? 5번이요? 5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77 보세요. 가등기 담보죠? 우리 기출문제요. 담보 가등기인지 승훈이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지는 등기부상 표시가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표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의사표시. 자, 봐요. 청구권 보존에 대한 가등기는요, 너 뭐 때문에 가등기 했어? 물어봤더니 매매를 했다, 교환을 했다, 증여를 했다, 이렇게 하고 가등기 했다. 그럼 손익보존적 가등기.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요, 뭐죠? 차용금. 돈을 빌려주고 차용금을 빌려주고 가등기했다. 이것을 우리는 돈 빌려주겠죠? 담보 가등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가등기했어? 매매하고 가등기했는데 손이 번졌죠. 돈 빌려주고 가등기했는데 담보 가등기 이렇게. 자, 이번요,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자, 청산금이 없다? 없어도 뭘 해야 돼? 통지해야 돼. 그럼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청산금이 없다, 통지해야 돼. 청산금 통지했다, 통지라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중요해.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해야 돼. 한 번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3번은요. 그럼 청산금이 뭐 청산금? 봐봐. 자, 청산금요. 봐봐요. 갑의 건물이죠? 갑의 건물 5억짜리죠? 5억짜리인데 여기가 을이죠? 을이 가등기죠? 가등기가 있고 여기에요. A가 선수인이죠? 건저당이 있고요. 건저당. 여기요. B죠? B가요. 여기 B가 후순위가 있죠? 후순위 저당권이 있죠? 이렇게. 가등기 담보를 기준으로 했어요. 여기는 얼마다? 여기는 1억이고요. 여기는 2억이고요. 여기는 2억이에요. 자, 청산금이 얼마죠? 청산금 얼마야? 자, 청산금요. 잘 봐봐. 예약 당시가 아니에요.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예요. 예약 당시가 아니에요. 예약 당시가 아니고 다른 시험에 나왔어. 담보권 실행을 통지할 때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 얼마죠? 5억. 5억에서 피담보 채권에 의뢰 피담보 채권 얼마죠? 의뢰 피담보 채권 2억이죠? 2억을 뺀 것을 말해. 그걸 청산금이라고 그래. 근데 지금 누가 있어요? 선순위가 있는데 선순위는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을 해서 빼야 돼. 선순위 담보권은 포함시켜. 포함을 해야 돼. 그럼 얼마가 돼요? 3억이죠. 3억을 빼. 2억에서 3억 빼니까 얼마가 돼요? 2억이죠. 2억. 그럼 원래는 청산금이 얼마가 돼야 돼? 5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가 돼야 돼? 3억이 청산금이죠. 선순위가 있으면 선순위를 포함해서 빼. 그럼 5억 빼기 1 빼기 2죠. 알겠죠? 그럼 얼마가 되죠? 2억이지. 2억. 빼기 힘들어. 알겠죠? 알겠죠? 빼기를 하니까 힘들죠? 마이너스라고 해야지 알아먹는데. 알겠죠? 그래서 5억에서요. 2라고 2를 더하면 3억이죠? 5억에서 3억을 빼면 얼마죠? 2억이죠. 청산금. 후순위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우리 시험에. 우리 기출문제. 청산금을 결정할 때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을 공제한다. OX, X. 후순위는 공제하지 않아요. 선순위만 공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포함시킨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네요. 자, 4번요.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죠? 다시 통지한다? 그런 건 없어요. 자, 우리가 청산금은 어떻게 청산금은요? 먼저 무슨 평가를 한다? 주관적 평가를 하고. 자, 두 번째요.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죠?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청산기간은 뭐한다? 진행을 해. 진행한다 이 말이죠. 청산기간을 진행해. 미달돼도 괜찮아. 그래서 계산된 액수가 맞지 않는다 해서 다시 통지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계산된 액수가 맞지 않으죠? 맞지 않으면 다시요 청산금 통지를 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어. 다시 요청은 할 수 있어. 요청은 할 수 있으나 누가요? 채무자가 다시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청산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알겠죠? 채권자가 다시 통지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청산기간은 진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4번 틀렸죠? 자, 5번 뭐 이렇게 길어? 우리 시험인가요? 진짜로?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봐봐. 자, 봐봐. 원래 이러면 과실수취권을 어떻게 했냐? 지금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여기 5억짜리인데 2억을 빌려줬죠? 2억을 빌려주고 을 앞으로 가등기 담보를 하든 뭐 가등기라든 소유권 이전기라든 가등기 담보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돼. 이 갑을 뭐란다? 야, 가등기 담보 설정자죠? 설정자가 소유자니까 설정자가 과실을 수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자가 과실을 수취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과실수취권은 언제요? 언제? 청산 절차가 종료. 청산 절차가 종료하면 누구한테요?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이 말이에요. 청산 절차가 종료해야 돼. 그럼 청산 절차는 언제요?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
자, 봐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에 그러면 안 돼요. 과실수취권은요, 채권자에게 기속한다. 이 말은 한다. 청산 절차가 뭐라 돼? 종료. 그럼 청산 절차를 언제 종료한다? 언제 종료한다? 청산금을 뭐라 해야 돼? 지급해야 돼. 2개월의 기간이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해야지 종료가 돼.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 실행 통지라고 난 후부터가 아니라고. 알겠죠? 청산 절차가 종료한 후부터. 이렇게. 여기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이상하죠? 여기는 아니라고. 이거 지워야 되는데요. 아직 지우지 못했네요. 무슨 알겠죠? 이거 지워야 돼. 됐죠? 이거 놓고 여기까지만. 됐죠? 이것은 아니라고. 자, 78번이요.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요. 자요. 78번이요. 구분 소유권의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올해 나온 시험 이건 집합 건물이죠? 올해 뭐죠? 법원행 연구실 나온 건데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정의 관리단은요.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성립해. 전원으로 당연히 관리단은. 알겠죠? 우리 봐봐. 상가에서는 관리단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죠. 알겠죠? 동대표도 뽑아가지고. 니은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죠. 자,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구조상, 이용상 뭐가 없다?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 일부가 등기부상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요? 구조상 독립성이 없으면 등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규칙에서 경매가 진행되죠. 이 경매도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경매할 수 없는 걸 경매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니은은 틀렸죠? 자, 그것은요, 일동의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 소유자는 공유 지분. 자, 봐봐 여기 우리가 이러면 연립주택. 여기 봐봐요. 여기요. 이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가 있는데 이 건물이 이렇게 연립주택이란 말이죠. 이렇게 연립주택. 6세대가 살고 있죠. 그럼 이 6세대는 어떻게 돼요? 각각 이 건물은요, 땅에 대한 권리는 6분의 1씩밖에 아니잖아요. 6분이라고 하면 이 땅을 가면 6분의 1만 사용하느냐? 말도 안 되죠. 6분의 1만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땅을 걸어 다닐 때 어떻게 돼? 한 발짝으로 해가지고 띵띵 하고 다녀야죠. 알겠죠?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 건물이 대지를 뭐한다? 점유한다고 그랬죠.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뭐한다? 점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소유자, 구분 소유자의 건물의 소유자, 아파트 주민들은 대지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땅은 여러분요, 이런 아파트 지금 300세대 한 동에 100세대다.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지분 비율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끼 발가락도 안 돼. 발톱의 반으로 걸어 다녀야 돼.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을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주차장은 주차장의 용도대로, 놀이터는 놀이터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지분의 비율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늘 아파트의 특별 승계는 이러면 어떡하죠? 우리가 체납관리비 있죠? 체납관리비에서 전유 부분의 체납관리비는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뭐만 승계한다? 공용 부분만 승계하고. 어디는 승계하지 않는다? 전유 부분은 승계한다 안 한다? 전유 부분은 승계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 연체로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공용 부분만 승계하고 전유 부분은 승계하지 않고, 알겠죠? 연체로도 승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두 가지는요, 되게 길게 나왔는데 내가 짧게 쓴 거예요. 뭐라 길게 가지고 써놨어. 아무튼 왜냐면 그 법원행 정보실 일단 길어야 되거든요. 읽다가 죽으라고. 그런데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짧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정답 몇 번이죠? 1번? 1번 이렇게. XOOX. OXOX. 1번 이렇게. 자, 79번하고요. 79번과 80번은 집합 실명법이에요. 아까 우리 농지법상 처분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친구의 을과 양자가 명시하고. 우리 아까 말했죠. 농지법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시상 약정을 했죠. 그럼 이 명시상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인데 103조 위반이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746조 불법 원인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라 무효는 무효인데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여를 금지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죠. 아직 이거 우리 시험에 안 돼. 이것은 전원합의체예요. 다른 시험에 작년에도 다른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 올해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농지법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상 약정을 했죠. 이 명의신탁 약정은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고 746조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죠. 그 말은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면 안 되지.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래야지. 알겠죠?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1번 갑은 을의 상대로 여기 봐봐. 갑하고 을하고요. 명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명상은 무효이죠. 무효니까 뭐를 할 수 없다? 해지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수탁자 을 앞으로 된 등기는 이 등기는 무효이죠.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양자 간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 아무튼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야. 그러니까 소유자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찬가지로 뭐죠? 진정 명의회복은 누가 하죠?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신탁자 갑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한테요? 현재 등기 명의인한테. 현재 등기 명의인은 누구예요? 을이죠. 을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해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요? 명의신탁이 뭐가 되니까? 무효니까 등기를 청구. 해지를 하면서 등기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갑은 을한테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든지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하든지. 여기요 1번하고 3번은 우리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 왜요? 현재 누가 한다?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을이 제3자에게 봐봐. 지금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지금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인데 이것을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 그럼 병은 적극 가담한다. 병이 적극 가담 그러면 무효예요. 무효인데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적극 가담하면 무효인데 그렇지 않고 병이 적극 가담하지 않으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소유자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갑한테요. 그러면 여기서 을은요 갑에게요. 을은 갑에게 횡령죄는 진다 안 진다? 횡령죄는 아니죠. 횡령죄는 아니야. 판례가 횡령죄는 아니라고 그랬어. 그런데요 무슨 책임을 진다? 여기요 민사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형법상의 횡령죄는 안 돼. 그런데 민사 책임을 져. 왜? 남의 걸 팔아먹었으니까 불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요 불법행위 책임 750조 이하 750조 이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을이 병한테 처분한 돈이죠. 돈. 그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든지. 알겠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요 매매대금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진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됐어요? 매매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을이요 병한테 처분해도 을은 갑에게 횡령죄가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이건 우리 이것도 지금 판례예요. 횡령죄가 안 된다. 중요하다고. 횡령죄가 안 된다. 양자 간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니까 명의상을 그런데 뭐는 할 수 없다? 해지는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탁자가 소유자고 수탁자가 명의의 등기는 무효니까 미 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는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다.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 만약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매매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자, 이건 계약명의상이죠. 자, 그럼 봐봐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자죠.
신탁자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수탁자죠. 수탁자인데요. 수탁자인데 이 갑이요 신탁자가 10억을 줘. 10억을 주면서 여기요 병이에요. 병이에요. 병의 것을 여기요 병의 것을 경락을 받아와라. 경락을.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둘이 명의시탁을 해. 이 명의시탁은 계약 명의시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니까 해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 없죠. 그럼 경락을 좀 해와라 이 말이죠. 경락을. 그런데 이 병이요 그것을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해. 왜요? 경매는 선악을 불문해. 선악 불문하고 이 여기서 경락인이죠. 이 경락인이 무조건 소유자가 돼. 무조건 소유자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명의시탁에서 뭐가 조심해야 되죠? 매매냐 경매냐. 매매일 때는 매도인이 선의일 때만 수탁자가 소유자죠. 매도인이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고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경매는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수탁자만 경락인만 소유자가 돼. 그러면요 이 갑하고 을하고 병사에서 오직 을만 소유자고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자기가 준 10억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몇 가지만 딱 중요해. 명상약정, 무효이다, 해지할 수 없다. 경매대금, 매매대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만약에 매매다, 계약 명의시탁에서 매매일 때 매도인이 선의일 때만 수탁자는 소유자가 되는데 경매에서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봐봐. 매매에서 매도인이 아니 경매나 매매에서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을 언제를 기준한다. 언제를 기준으로? 여기요 병이 을하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하고 을하고 명의 신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악이, 모르고 있었느냐 선이. 그러니까 항상 언제를 기준한다? 매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한다. 이것도 중요해. 알겠죠? 선이 악이는 언제를 기준하는 것인가? 한번 볼까요? 1번. 여기서 완전하게 누가 소유자죠? 누가 소유자? 완전하게 누가 소유자가 돼요? 을이 소유자죠. 을만 소유자죠. 을만.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누구만 소유자니까? 을만 소유자니까. 2번.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 이득으로 소유권 반환 안 돼. 소유권 반환 안 되고 부당 이득으로 뭘 청구해야 돼요?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해야지. 경락대금의 반환을 청구해야지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경매대금을 돌려달라고 해야지. 소유권을 청구할 수 없어. 경매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병이요 갑을 사이에 명의시탁이 있다는 사실 알았다. 병이 악이다. 악이여도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권 취득해. 만약에 매매다. 매매일 때는 을은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병이 소유자. 매매일 때는. 그런데 경매는 명의시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경매에서는 이것을 만나 불문해. 그건 공법이니까 안 따진다고. 그런데 매매일 때는 계약 명의시탁이 매매일 때는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따진다고. 경매일 때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누가 소유자다? 경락인이 소유자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4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각대금 매매대금이죠. 자 유치권이 안 되는 거 세 가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 권리금, 매매대금,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보증금은 유치권이 안 돼. 권리금, 매매대금이나 매각대금이나 매매대금이랑 똑같죠? 권리금, 매매대금, 보증금은 유치권에 인정될 수 없다. 아시겠죠? 5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하죠. 매도. 자 봐봐요.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갑이 정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유효이다. 타인 소유물에 대한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단지 뭐를 못한다? 등기를 못한다. 무효이다. 틀렸죠. 무효이다. 틀렸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3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우리가 경매에서 문제가 나온다. 경매에서
계약명의사는 딱 두 가지죠. 매매냐 경매냐. 자, 매매일 때는 매도인의 선의 악에 따라서 달라진다. 경매일 때는 선악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 그냥 경매일 때는 항상 뭐라고 나오냐? 매도인이 악인 경우 이렇게 나와. 그래도 누가 소유자다? 경락인이 소유자다. 알겠죠? 신탁자는 절대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명의상 약정 자체는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특히 농지법, 농지법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상이다. 그 자체는 무효지만 103조의 위반이 아니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강행법규죠. 농지법은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인데 103조하고 관계가 없는 강행법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농지법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단지 103조하고 관련이 없을 뿐이다. 아시겠죠?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 돼. 됐죠?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그럼요, 일단 여러분 여기 4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일단 민총 물권 채권 해놨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정신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간에요, 야간반은 다른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야간반은요 다른 문제니까 아마 6시 45분부터 문제를 보니까요 야간반은요 7시 45분부터요 해설을 할 거예요. 해설. 야간반 해설은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문제가 다르니까 야간반 문제 다시 한번 해설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헷갈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오전반 강의하고 야간반 강의하고요, 여러분들이요 들어가지고 그것을 요약을 하든지 듣기 어려우면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알겠죠? 아마요 여기에 있는 것 다시 받아 적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강의 듣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좀 더 빠르게 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소리로써 뭐는 뭐더라, 계약미사가 뭐라 하더라, 농지법은 뭐라 하더라, 이걸 소리로써 암기하고 있으면 오래 가요. 알죠? 근데 글로서 보면 모르는 것을 글로서 암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리로서 기억하는 것은 빨라요. 빠르면서 오래 가. 알겠죠? 그래서 혹시요 야간에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강의 듣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주간반은요, 야간반은요 7시 45분부터 다시 해설 강의를 새로운 것을 하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요 라이브로 듣든지 해설하는 것을 듣든지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